이 부근에서 모아서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미대피 소장입니다. 앞의 영상에 이어서 하락장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락장은 언제든지 미래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니까요, 영상 꼭 마지막까지 시청하시고 하락장에 관한 꿀팁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월장은 코스닥 기준으로 상승이 나온 날이 단 4일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장 상황이었는데요. 이유야 여러가지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결국에 시장에 돈이 안 풀려 있다, 돈이 말라 있다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거래량만 보아도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감소와 가장 직결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는데, 이 외국인 자본의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하는 금리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재채기 하면 우리나라는 몸살 걸린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판국인 거죠. 작년 말부터 이 연방준비제도에서 내년에는 금리를 올리겠다 하는 기조의 뉴스와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을 줄이겠다, 빨아들이겠다 라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나왔던 뉴스가 이건데요, 11월 초부터 서서히 테이퍼링 전조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바로 속보가 이렇게 빡 하고 떠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연준 의장인 파월 아저씨가 이런 발언을 하십니다.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이 초고속 회복에 더불어 과열 상태인 인플레이션까지 갔었는데, 연준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인플레이션을 시켜보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담겨 있는 거겠죠. 따라서 결국 이런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거겠죠. 이런 족같은. 자, 그럼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면 금리 인상의 전조 증상인 테이퍼링 뉴스를 보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나 포지션을 조금씩 줄여나간 뒤 나중에 본격적으로 올 하락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락에서 시장이 돌려나갈 때 새로운 포지션이나 새로운 매수를 하여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존버는 승리한다,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두 번째, 단타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응이 더욱더 쉽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강하다고 한 종목들에서 이미 수익을 쪽쪽 빨고 나온 상태이며, 장이 하락할 때는 강한 관심 종목이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자연스럽게 쉬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1월에 뽑아드렸던 관심 종목들만 봐도 1월 초부터 1월 13일까지 출현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거래 종목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 거예요. 장이 강하면 종목이 많이 출현해서 수익을 빨아내면 되는 거고, 장이 하락하면 종목이 자연스럽게 출현하지 않으니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중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의 대응법이었고요. 지수 저점 예측과 연동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쇼츠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개미들이 피눈물 흘리며 시장에서 강제 퇴출 당할 때, 예를 들면 미수 반대 매매 혹은 신용 만기 등으로 시장을 떠날 때, 즉 공포가 최고조일 때 정말 얄밉게도 유유히 돌아나가는 특징이 역사상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한 예외가 아닐 텐데요. 그러면 그 공포가 최고조가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전저점을 와장창 폭포수같이 깨버리는 포인트입니다. 설마 여기서 깨지겠어? 하는 부분조차 일말의 희망도 남기지 않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포인트가 바로 그때인 거죠. 코스닥 차트를 예를 들면 950선이 깨질 때는 직전 전저점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925선을 깰 때는 이런 반응이 나옴과 동시에 설마 870선까지 깨지겠어?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까지는 맞아줘도 세 번째는 정말 힘든 거죠. 물론 여기서 지금 2선인데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이제는 거의 단기적으로라도 돌려나갈 포인트가 다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개인들의 공포를 매수할 시간이 온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급락장이 오기 전에 가장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이때부터 모아가는 겁니다. 예전 코로나 급락장 때 개인의 공포가 가장 심했던 이 부분, 바로 직전에 코스닥에서 가장 강하고 깔끔하게 올랐던 종목이 방탄소년단 관련주인 DPC인 현재
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코스닥 차트와 비교해서 보면 이 부분을 와장창 깨고 내려간 포인트가 바로 이때겠죠. 저도 이때부터 모아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뒤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왔는데, 물론 여기 끝까지 이렇게 다 먹지는 못했고 이 부분에서 모아서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폭락이 나오기 직전 시장에서 가장 깔끔하게 올랐던 종목을 선정한 뒤에 개인이 가장 힘들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퇴출당하는 포인트, 주로 전저점 이탈이 되겠죠. 이 포인트가 깨질 때 매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로 돌아오면, 현재의 하락 바로 직전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섹터는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두 종목만 보시면 되는데, 로보티즈와 로보로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100%는 절대 없지만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돌리기만 하면 반응이 바로 나올 종목들이기에 주의 깊게 보시고 공부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락장에 관하여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관심 종목이 발생하면 쇼츠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미투자자 화이팅!